안녕하세요. 이번에 공조기 자동 제어에서 해볼 건데, 자동 제어가 사실 특히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공조 방식이라던가 공조기의 구성, 뭐 예를 들어서 정풍량이냐 변풍량이냐, 또 정풍량에서 제열 방식이냐, 단일 덕트냐 이중 덕트냐 뭐 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자동 제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었는데 30분이 날라갔거든요. 너무 슬프네요, 진짜. 이 버그가 있는데 확실히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일단 그 제일 기본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동 제어 중에서 공조기 중에서도 가장 기본 타입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신호를 어떻게 받아서 동작을 시키는지 이런 걸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공조기의 기본 계통을 한번 살펴보면 공조기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해당 실로 급기를 할 거고 배기를 하는데 여기에 같이 배기가 합쳐져 있는 공조기도 있을 거고 합쳐져 있더라도 팬을 뒤에 그려도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공기를 버릴 거고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돌아와서 섞일 거고요. 요것도 아래이죠. 그리고 바깥 공기를 일부 유입해야 사람이 숨쉼으로 인해서 계속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공기조화 설비라고 하면 결국 공기를 조화하는 설비라고 하는 건데 조화죠. 결국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온도가 있을 거고요. 습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이 숨이 쉬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거기에 플러스 뭐 먼지 등이 있겠죠. 다양한 물질들이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결국 어떤 신호를 받아서 얘를 차갑고 뜨겁고 또 공기를 버리고 들여오고를 해야 될 텐데 이 신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계통도에서는 자세히 표현하기가 좀 번거롭고 표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러면 이거를 다 전개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하나씩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잘 보이시겠죠? 이렇게 그릴까요? 미리 그려두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 날려가지고 힘이 빠졌습니다. 사실 이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되게 간단한데 제 기준에 자세히 돼 있는 게 없어서 일단 먼저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공기조화기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룸을 따로 그리지는 않아요. 먼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실 안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라고 하면 결국 이 덕트 안에서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와 유사하죠. 물론 특히 실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실마다 신호를 받지 못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메인 덕트에서 환기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습도 이런 신호죠. 이걸 살펴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쪽에서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리턴 에어가 되는 거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서플라이 에어, 급기 덕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버리니까 이그조스트 에어가 될 거고 일부는 또 버린 만큼 들여와야 되니까 아웃도어 에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공조기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이 결국 송풍기가 되겠죠. 송풍기가 이렇게 설치가 될 거고요. 핸드폰으로 봐도 보이시겠죠? 자, 먼저 우리가 공기조화 설비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결국 공기조화 설비라는 건 환기 설비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돌아오는 이렇게 그냥 그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덕트에다가 우리는 CO2 센서를 설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CO2 센서에서 받아서 지금 농도가 높으니 공기를 많이 버리세요 또는 조금만 버리세요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를 조절하는 뭐 모터 댐퍼일 수도 있고 에어타이트 댐퍼일 수도 있겠죠. 결국 신호를 받아서 동작을 하는 이런 댐퍼가 설치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거 이전에 했었지만 사실 그 영상만으로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계략도를 그려보면 결국 DDC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보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지금 23도인데 여름인데 너무 춥지 않냐라는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히 23도라는 값을 받으려면 아날로그 인풋을 받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물리량을 정확히 받으려면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받았으니 야 밸브를 좀 잠궈 이렇게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야 이산화탄소 농도가 벌써 지금 2500ppm이야 빨리 환기에 댐퍼 열어 라고 신호를 이렇게 줄 수 있을 거예요. 댐퍼를 뭐 100% 열어 또는 뭐 20% 열어. 그리고 또 좀 더 간단하게 하자면 야 지금 송풍기가 꺼져 있어 이렇게 DI 온오프 쉽게 생각하면 0101 이진법이죠. 켜져 있다 꺼져 있다만 신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받을 수 있을 거고, 거꾸로 꺼져 있다고 빨리 켜 라고 또 디지털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떤 센싱에서 입력값을 받아서 우리가 밸브 댐퍼 등의 출력을 내보내서 결국 요 공기의 우리 인도어 에어 퀄리티 IAQ라 그러죠. 요 퀄리티를 조절하는 것이 공기 조화 설비에서 자동 제어의 제일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방금 했듯이 예제를 들었듯이 CO2는 뭘 내보내냐? 조금만 옮겨서 하겠습니다. CO2는 결국 아날로그 인을 내보낼 거예요. 왜냐면 야 현재 CO2 농도가 얼마야 라고 DDC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얼마라고 말을 해주려면 아날로그 신호를 줘야겠죠. 4에서 20mA의 신호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를 받은 DDC에서 야 지금 독하대 좀 환기 좀 해봐 라고 아날로그 아웃 신호를 보내게 될 건데, 이 아날로그 아웃 신호를 누가 받냐? 이 댐퍼들이 받는 거예요. 얘가 1번, 2번, 3번 댐퍼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공기의 양이 100이라고 보고요. 다시 보내는 양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환기해야 그러니까 들여와야 되는데 얼마나 들여올지를 요 CO2 센서가 조절을 했으니까 내보내는 게 결국 20이었다면 들여오는 것도 20이어야 될 거예요. 20을 버렸으면 얘가 80을 통과해야 나간 만큼 다시 합쳐져서 다시 100이 가게 되겠죠.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결국 이 댐퍼끼리는 서로 비례 제어가 되는 건데, 여기서 열라고 한 만큼 여기서 여는 거예요. 여기서 독하다고 한 만큼.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써보면 1번과 2번의 궤도율은 같게 됩니다. 왜냐면 버린 만큼 새로 들여와야 100이라는 공기량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그럼 거꾸로 우리가 전체 열었을 때 합을 100%라고 봤을 때 결국 100 다 열렸을 때요, 100을 열어서 우리가 1번의 연만큼을 빼면 얘가 2번의 궤도율이 될 거예요. 또는 100에서 3번이 연만큼을 빼면 2번의 궤도율이 되겠죠. 이때 2번은 섞여주는 애라서 우리가 믹싱 댐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버린 것만큼 여긴 덜 갈 거고 많이 덜 온 만큼 많이 유입을 해야 100이라는 양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환기의 가장 기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기조화라는 건 결국 여기서 다시 돌아온 공기들을 우리가 원하는 온도, 습도, 농도로 이미 환기는 했으니까 습도로 맞춰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외기를 들여왔잖아요. 그렇다는 건 먼지라던가 어떤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 들여오는 곳에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필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왜냐면 외부에 이물질이 혼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필터를 설치해서 먼지 등을 걸러주게 되는 건데, 이 필터가 1단일 수도 2단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필터가 우리가 계속 공기가 순환되다 보면 이 필터는 먼지가 점점 쌓여서 공기가 점점 통과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공기청정기만 생각해 보셔도 한 1년 틀면은 먼지 쌓여서 필터를 청소해 주던가 갈아줘야 되죠. 보편적으로는 그냥 갈아주긴 하죠. 그렇다면 얘가
지금 야 나 너무 지금 먼지가 쌓여서 힘들어, 이런 거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 여기에 우리가 DPS 디퍼런터 프레저 스위치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즉 차압계를 설치해서 우리가 정상 처음에 새 거일 때 여기를 통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0파스칼의 손실이 있었다. 왜냐면 필터라는 자체가 촘촘하니까 통과하면 힘이 빠지겠죠, 공기가. 근데 먼지가 많이 쌓였더니 원래 여기서 뭐 1000으로 밀었을 때 얘가 800이 됐었는데 얘가 600이 돼버리는 거예요. 먼지가 많이 쌓여서 점점 힘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차 측과 2차 측의 압력 차이를, 야 너 400파스칼이 넘으면 너 고장났다고 신고해 라고 우리가 세팅을 해 놓게 되면, 얘가 400파스칼이 차압에 형성됐을 때 여기서 신호가 나갈 거예요. 무슨 신호가 나가냐? 디지털 인 신호. 400파스칼을 달성했냐 안 했냐만 보는 거니까, 세팅된 값을 딱 달성하면 경보가 딱 뜨는 거고, 세팅된 값이 신호가 아직 발하지 않았다면 얘는 그냥 정상 상태로 보이는 거겠죠. 이렇게 외부의 먼지를 털어내고 오게 되면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냉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냉방 코일이 들어갈 거고, 얘도 결국 추우면 좀 잠그고 더우면 많이 열어야 되고, 이런 조절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결국 보통 일반적으로 제어 밸브를 설치하는데 이웨이 밸브를 많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냥 유량 조절 밸브예요. 추우면은 잠그고, 뭐 비례해서 잠그는 거죠. 더우면은 완전히 열어버린다던가, 뭐 조금만 연다던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되니까 난방, 이건 다 지금 물로 난방할 때 얘기입니다. 냉난방. 얘도 밸브가 달릴 거고 똑같이 이웨이 밸브가 달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정풍량 제열 방식 할 때 공부했었지만, 우리가 만약에 습도를 제어가 잘 안 된다면 여기에 노점 센서, 노점 온도를 달아서 노점 온도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럼 온도를 맞췄으니까 냉방 시에 제습과 냉방을 같이 했지만 난방 시에는 건조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가습기를 설치해야 될 거예요. 근데 가습기는 기화식이냐 뭐 증기 분사식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제품에 대해서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결국 더우면 많이 열어, 추우면은 좀만 열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밸브들에는 각각 아날로그 아웃 신호를 주게 됩니다. 야 20%만 열어, 50% 열어, 100% 다 열어,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될 거고요. 가습기는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얘네는 2A 밸브인데, 얘는 솔레노이드인 밸브가 증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구멍을 반만 닫는다고 해서 조절이 되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하셔도 우리가 호수는 나올 때 반 누르면 이렇게 흘러가는 자체가 조절이 되지만,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뭐 궤도율로 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솔레노이드 밸브로 열었다 닫았다 온오프 제어만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디지털 아웃 신호인 경우가 많고, 하지만 제품에 따라서 아날로그 아웃 신호인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아날로그 아웃 신호들과 솔레노이드 디지털 아웃 신호를 보낸다는 건 우리가 어디선가 입력값을 받아서 그거에 따른 제어를 하기 위해 아웃 신호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입력값은 어디서 받냐? 우리가 결국 요 환기 덕트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입력값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설치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디텍터 템퍼러처, 즉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라고 보실 수도 있고 지시계일 수도 있고, 또 습도 휴미니티 디텍터라고 해서 습도계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야 현재 몇 도야, 지금 설정한 것보다 얼마나 낮아,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정확하게 보내야 되니까 온도계 같은 경우에도 아날로그 인 신호를 받게 될 거고요. 왜냐면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더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또 습도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대 습도가 몇 %니까 건조해, 또는 뭐 많이 건조해, 조금 건조해, 충분해, 이런 신호를 보내야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디텍터 템퍼러처 휴미니티는 두 개를 합쳐서 DTH라고 합쳐진 제품들로 하나로 설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공기조화기에서의 기본값이 있는데 항상 들어가는 게 DS라고도 쓰고 SD라고도 씁니다. 스모크 디텍터인데 그 공기조화기 환기 덕트에 돌아오는 것 중에 연기가 감지된다면 반드시 공조기가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원래 원칙 세팅 값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여기서 연기가 들어온다면 각 다른 실로 다 연기를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 공기조화 제품에 코일 등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지되도록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실제로는 이 신호를 꺼버린 신호만 받고 정지되는 연동은 꺼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 감지기가 생각보다 오작동이 많아서 그냥 일반 먼지에도 연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조기가 계속 꺼져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꺼두기도 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거고, 그리고 자, 우리가 결국 여기서 입력 신호들을 다 받아서 요 코일 가습기 등을 다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요 CO2에서는 댐퍼를 조절했죠. 그리고 차압계는 따로 이렇게 경보가 오면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내보내는 공기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몇 도로 지금 송풍이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대표적으로 온도계를 설치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점점 일반 건물에는 가습을 안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온도계만 설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내가 가습을 하고 있다면 현재 공급되는 습도는 얼마인지도 신호를 받아줘야겠죠. 하나로 DTH로 설치할 수도 있을 거고, 얘네는 전부 아날로그 인신호를 통해서 현재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습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신호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 공조기가 정지가 돼 있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나라는 겨울이라는 아주 겁나 추운 날씨가 있기 때문에 공조기를 정지한 지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에서 찬기운이 스물스물 와서 이게 멀어 보이지만 별로 안 멉니다. 실제로 이 코일을 다 동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코일 동파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관리자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 이렇게 히터를 하나 더 설치하게 되는데, 얘는 유량 조절 밸브가 달리는 히터가 아니고요, 얘는 별도로 전기에서 공급되는 일렉트릭 히터를 받아서 우리가 요 실 안에, 이걸 이제 믹싱 챔버가 되거든요. 여기서 들어오는 공기, 여기서 들어오는 공기가 섞이는 곳이니까요. 믹싱 챔버 안에 온도를 여기도 하나 더 설치해서 DT 현재 몇 도인지 아날로그 인신호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4도씨보다 낮아지는 온도, 일반적으로 4도 아니면 5도 정도를 세팅하는데 낮아지게 되면 공조기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일렉트릭 히터가 켜져서 여기 코일 등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렉트릭 히터는 우리가 켜져라, 꺼져라 신호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아웃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운전 및 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얘가 정상인지 고장났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태를 알기 위해서 디지털 인풋 신호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빼먹은 게 하나 있죠. 송풍기를 안 했잖아요. 결국 얘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결국 송풍기라고 하면 일반적인 기본 시스템에선 얘가 돌아라 꺼져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 있게 디지털 아웃 신호를 통해서 운전과 정지 신호를 주어야 될 거고요. 또 얘가 지금 정상 상태인지 고장났는지를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 설치된 제어반에서 신호를 따로 받게 되는데, 디지털 인풋을 통해서 우리가 상태를 감시하고 있고, 또한 상태를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이 있을 때 경보가 울리도록 디지털 인을 하나 더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만 살짝 더 해보자면, 우리가 변풍량 방식이라던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송풍기를 인버터 제어라 그러죠. VVVF라 그러는데 베일러블 볼테이지, 베일러블 프리퀀시,
결국 전압, 변동 전압, 변동 주파수로 우리가 얘 회전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정상 운전일 때 1800rpm인 회를 이게 많다고 1500rpm으로 줄여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ACD 모가 동작해야 될 땐 1800, 부하가 적을 땐 1500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인버터 제어 또는 가변속, 회전수 제어라고 부르고, 이런 신호를 할 때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얼마로 돌아라라고 얘를 제어해 줘야 돼요. 즉 이게 나중에 좀 할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얘는 50Hz, 얘는 60Hz 이런 식으로 변동하는 주파수를 가지고 속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얘도 결국 우리가 아날로그 아웃 신호를 하나 추가해서 인버터인 경우에 이 상태들을,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좀 짧게 한 것 같은데 뭘 빼먹었는지, 일단 기본적인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고 좀 어려우신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 듣는 건 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이해해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